안녕하십니까 미용인 여러분. 부천 중동에서 헤어 포에버를 운영하고 있는 뉴랑이라고 합니다. 미용인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아이롱 펌에 관련된 그 C컬 웨이브 또는 S컬 웨이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진행할까 합니다. 예, 고객님 모발 상태는 염색만 지금 현재 진행이 되었고요. 현재 집에서 건조하는 드라이만 한 정도의 그 모발입니다. 오늘 지금 샴푸만 간단하게 먼저 시술을 하고 샴푸를 먼저 한 후에 시술로 연결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샴푸를 하고 고객님이 나오셨습니다. 일주일 전에 그 염색을 한 모발인데 염색에 대한 부분의 데미지는 아직 크지 않다고 봐요. 그 시술을 갖다가 예전에 했던 한 6개월 정도 이상 전에 제가 바디펌을 한번 해드렸던 고객님이기 때문에 현재 모발은 그렇게 손상되어 있는 모발은 아닙니다. 근데 현재 지금 보시면은 웨이브 펌을 하지 않은 모발인데 지금 컬이 형성이 되어 있죠. 이게 후천적으로 곱슬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습니다. 모발을 말리는 방법이라든가 건조하는 방법, 또 충분히 말리지 않고 주무실 경우에는 뒤 두피 쪽에서 이렇게 후천적으로 곱슬의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거 이제 일단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시술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발을 건조를 조금 할게요. 지금 수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약을 도포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발 건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발 건조는 한 30%, 40% 정도 물기만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제가 고객님 그 단발 라인을 그 예전에 바디펌 했을 때보다 조금 짧게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바디펌을 할 수 있는 가장 그 좋은 길이가 목 중간 단발에서 좀 내려오는 길이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좀 그 고객님 얼굴이 좀 작으신 편이세요. 발랄함을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커트 라인을 갖다 조금 짧게 잡고 그 시술을 갖다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전에 컬을 만드는 방법이 특히 그 바디펌을 만드는 방법이 지금에 나와 그 바디펌이라는 게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은 컬을 C컬 정도 만드는 방법은 예전에 볼륨 매직 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 아웃컬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 젊은 고객님들한테 바디펌에 대한 문의나 질문 사항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바디펌을 만드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볼륨 매직기로 이용한 그 컬을 갖다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그 또 많이 하시는 디지털 로드 뭐 이런 걸로도 컬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점, 단점 다 있죠. 아이롱으로 만드는 바디펌하고 디지털로 만드는 바디펌하고 그 다음에 볼륨 매직기로 만드는 펌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발이 그렇게 손상되지는 않았지만은 크리닉을 위해서 약간의 그 크리닉 젤을 도포를 한 후에 열펌젤을 갖다 도포를 하겠습니다. 마이크 어디 갔어요? 마이크 앞에 있어요. 안쪽이. 갑자기 이거 그냥 벗고 해도 되잖아요. 어서 그래. 지금까지 녹음 안 된 거 아니야? 중간에 또 제 한이처럼 녹음 안 된 거 아니야? 입는 게 좋은데. 어? 티보다 이게 입는 게 그래. 이게 조금 이게 뭔가 쬐이는 느낌이 있으니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네. 예. 선생님 푸마 딱 해가지고 이쁘네요. 귀엽네요. 그래? 자, 수분이 좀 남은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클리닉을 다 들어갈 건 아니고요. 끈 모량만 살짝 발라줄 겁니다. 거기 사용되는 제품은 유분이 좀 많이 있는 그런 클리닉 제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손상된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클리닉 방법은 정교하고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약간 집에서 그냥 핸들링 정도 하듯이 살짝 발라주고 바로 한 5분 정도 후에 폼제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살짝 훑어주는 정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끝까지 감을 때는 야 이게 촬영 생략하게 날릴게요. 예. 어디 갔다 왔대? 형, 그 아까 그 논리에 대해서. 아이고, 분명히 나네. 아이. 상반사회가 나와 얘기 좀 해. 아, 이게 많아. 아, 나 여기는 너무 잘하지만 너무 머리 말씀을 또 하셨대요. 힘들어. 연습하면서 열은 뭐냐? 아니, 황감독이 알고 보니 몸무게가 100kg 넘었대잖아. 그 얘기를 해. 역경님, 이거 중간에 찍는 거 사진 좀 보내주세요. 그러네요. 다음 번에 어떻게 압축했어요? 압축해서 보내면 되지? 예,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렇지, 여건이 안 돼, 여건? 일부러 작품 만들려고 뒤로 갔죠. 오. 똑딱이가 어디서 작품이 나오나? 저게 우리 카메라보다 더 잘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거 같아요. 조명 여건만 해주면 스트로크가 필요 없으니까 잘 나오죠. 아이스 지원도 그렇고. 나중에 만약에 이야기할 내용이 있다면 예. 스톱하고 예. 이야기하면 됩니다. 전체 스톱하고 하면 됩니다. 예. 참 이거 하려고 하니까 되게 순간 긴장되고 떨리네. 오늘 갑자기 생각한 게 확 없어져 버려. 왜? 어쨌고요. 형, 되게 멋져. 한 번에서 하는 형, 이 정도면 처음처럼 잘하는 거야. 그럼 잘하면 나중에 세미나 할 때는 카메라에 사람이지랑 또 확. 아니 차라리 그냥 프리스타일로 얘기를 하면은 괜찮겠는데 이게 뭔가 집중해서 컷하고 스톱하고 이런 느낌이 그 얘기의 맥이나 흐름을 갖다 좀 끊는 느낌 같은 느낌 들더라고요. 그럼 내가 끊을 거야, 맥을. 아, 아니 그건 아닙니다. 카드 안 할게. 한 시간 지나면 입이 좀 풀리네요. 형, 맥을 내가 끊어줄게, 간단하게 해서. 네. 예. 아저씨, 아저씨. 한 시간. 사자제. 아유, 이러면 저만 미안하네. 자, 연화제 하나, 둘, 들어갑니다. 셋. 예. 자, 연화 제품은 프리폼 골드 레드를 단독으로 지금 사용할 예정이고요. 저는 사실 그 손상모라든가 아니 강모 위주 이렇게 두 가지를 갖다 병행해서 쓰지 않는 편입니다. 강모를 갖다가 pH 컨트롤하고 희석해가지고 조금 조정해가지고 바로바로 사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쓰는 약이 프리폼 골드 레드입니다. 용량은 모발 손상도에 따라서 조금 증가되기도 하고 좀 감소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눈으로 평소에도 저울을 쓰는 스타일은 아닌데 눈 감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약액이 제가 보기에 한 100g, 120g 정도 되는데 거기 한 10%에서 20% 정도만 pH가 희석이 될 겁니다. 모발이 그렇게 손상된 느낌이 안 들고 어떤 그 결감만 잡아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은 많이 하지 않을 겁니다. 자, 보통 C컬을 잡는 방법은 지금 기존에 있는 미용사들도 어떻게 보면 볼륨 매직 C컬 잡는 방법에 대한 의문을 아직까지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수분을 가지고 잡는 방법은
볼륨 매직기로 C컬을 잡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육안으로 느끼기에는 한 요 정도 나오죠. 바디펌은 아이롱으로 잡았을 때 보통 바깥 마름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미용인들이. 근데 컬을 갖다 바깥으로 마는 거랑 안으로 마는 거랑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만 가닥의 모발은 뿌리를 고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컬을 만들었을 때는 흔드는 모발을 말리는 경우에 따라 바깥으로 돌아가고 안으로 돌아가는 게 조금 자유롭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볼륨 매직기로 바디펌을 했을 경우에는 컬의 임팩트가 좀 약하다고 볼 수 있고요. 디지털이라든가 다른 롯들을 이용해서 바디펌을 말았을 경우에는 컬의 임팩트는 있는데 리치감이 좀 강해가지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좀 덜하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롱 펌을 이용해서 얼마나 조금 부드러운 결감을 나타내면서 그 실루엣적인 어떤 바디펌의 C컬을 그 연출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액을 먼저 바를게요. 잠깐만요. 잠깐만 계세요. 자, 고객님이 숱이 좀 많으시고요. 좀 직모세요. 그리고 지금 두상이 되게 이쁘신데 동그랗다 보니까 밑쪽 라인 바를 때는 제가 조금 자세를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범죄도 가급적이면은 절반 바르고 절반 설명할 것은 절반 바를 것 설명하고 절반은 그냥 풀이로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뒤쪽에는 약간의 곱슬기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뒤에는 뿌리까지 라인을 조금 수정하면서 아이롱 컬이 좀 들어갈 거고요. 앞쪽 라인은 중간 이후에 C컬 정도만 보정을 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 아이핀의 식구들이 많이 강조한 부분들 있죠. 약 바르는 방법이 디테일하지 않으면 시술 자체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완성도도 떨어지는 느낌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약 바르는 방법을 좀 강조를 좀 하겠습니다. 약액이 두껍게 발리지 않을 때는 연화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안 되는 부분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시술 결과물이 깔끔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원터치로 그냥 바르는 이유는 안쪽 위주의 어떤 그 감을 갖다 체크하는 게 아니라 컬 위주의 머리를 만들 거기 때문에 원터치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조명이 막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예. 걸려 스톱. 잠깐만요. 중복된 내용이라도 한 번쯤 더 해주면 됩니다. 지금은 건강공간이 자, 뭐 원터치로 가는다 이런 말은 예. 지금은 지금 위쪽 뿌리감도 조정을 하고 뒷머리 같은 경우는 밑 하단 부분은 컬 위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뿌리감을 약간 조정해 가지고 좀 조정을 할 거고요. 앞쪽으로 갈수록 연화되는 부분이 밑쪽 중하단 상쪽으로 흐름이 갈 수 있도록 약을 갖다 도포하겠습니다. 자, 모발에 숱이 좀 많고요. 모발이 굉장히 그 두꺼운 직모였어요. 컬러감을 조금 넣으니까 부드러운 느낌이 좀 있죠. 브라운 느낌이 컬러감 살리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고객님들하고 그 대화 나누는 중에 제품 얘기를 갖다 많이 홍보하는 편인데 제품을 팔려고 고객님들하고 얘기하게 되면은 그 의미가 고객님들한테 비치기 때문에 판매도 안 될 뿐더러 정확한 진단, 고객님한테 어떤 이야기 전달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연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간 돌려줍니다. 네, 돌릴게요. 돌립니다. 쭉쭉쭉쭉쭉 오케이. 자, 지금은 사이드 연화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예, 지금 사이드 쪽 연화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모발이 데미지는 없지만 약의 반응에 지금 빨리 반응하는 느낌이 들어요. 샴푸도 했고 수분에 의해서 모발도 지금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고객님이 지금 쓰시는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 마트에서 구입을 하셨거나 지인의 소개로 간단하게 한두 개씩 구입하신 클리닉 제품이나 샴푸를 갖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샵에서 이 고객님들하고 얘기할 때 전판 중에 단백질 제품하고 샴푸 제품을 많이 좀 판매를 하는 편인데 제가 판매하려고 있는 의도는 아니고요. 모발의 상태하고 정확한 모발 진단을 해드렸을 때 고객님은 전문가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전문가가 제시해주는 그 제품을 갖다 고를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제가 얘기해서 구입하지 않아도 마트 가서 구입을 하시게 돼 있거든요. 구입하시는 고객님 의사는 자유지만은 전문가가 권해주는 제품과 본인이 선택한 제품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 폼젤을 지금 바르고 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연화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정도 진행도 될 것 같아요. 와서 약 바른 상태 한번 이렇게 만져볼까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머리카락이 약간 힘이 쭉 빠질 듯하게 느끼는 거 그죠? 원장님 10분 정도 더 보신다네요. 예. 우리나라는 뭐 보통 이렇게 봅니다 그냥. 그냥 만져서요? 예, 만져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만져서 풀어지는 거, 흐트러진 거. 지금 현재 그 볼륨 매직이나 아니면 디지털 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도 샴푸 들어가서 해도 컬이 나와요. 근데 아이론 같은 경우는 조금 디지털이나 볼륨 매직보다 10%에서 20% 정도 더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모발의 형태는 과거에는 늘리거나 당기거나 이런 식으로 연화를 많이 받지만은 지금은 손감이라든가 저도 가끔 가다가 시계를 보는 걸 잊을 때가 있어요. 10분, 20분 정도 지나가지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 감이 안 나올 때는 육안으로 보거나 아니면 손으로 약간 이렇게 리치 부분을 갖다가 밀어가지고 볼 수도 있죠. 지금 현재 연화는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예요.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에 교통사고가 나는 비율이 가장 많은 비율이 1년에서 2년 차 정도 돼요. 그 원인이 뭐냐면은 처음에 운전을 배우실 때는 앞하고 옆만 보고 가시게 되죠. 옆도 사실 잘 못 봐요.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어요. 악셀을 밟고 옆을 보지 않고 달리는 기간이 생깁니다. 2년 차에 나는 교통사고의 80%가 1, 2년 차에 나는 교통사고라고 하죠. 우리 아이론 펌도 그 비교를 갖다가 해보면은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인딩을 내가 해가지고 완성 단계에 올랐다. 모열펌 회사에서 아이론 몇 개를 구입하고 내가 아이론을 배우셨던 분이라면은 이제 그 단계를 막 벗어나셨다고 하셔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자, 다음부터, 지금부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질의 변화라든가 모발의 상태, 이런 중요한 부분을 갖다 보는 눈은 시야를 갖다 길러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화 체크를 갖다 해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어때요? 제가 손으로 쓰는 대로 모발이 따라다니죠? 약액이 뭉쳐서 충분히 연화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샴푸를 갖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조금만 더 있다. 어디 갔지? 어떤 거요? 아니야. 원조 파파 프리발라. 내가 같이 놔뒀는데? 이거 없었어요, 이게. 없던데요? 있는데? 아니, 내가 오리지널 줄게, 오리지널. 아니야, 여기 있어. 저거 꺼내. 프리발라 누가 훔쳤어? 프리발라 누가 훔쳐갔어? 내가 거기다 써놨는데 원조 프리발라라고. 누가 훔쳐갈까봐? 후철 이제 파파라고 써놨네 또. 와 미치겠다. 자, 잠깐만요. 자, 와인딩, 연화가 끝나고 예. 머리를 샴푸한 다음 그 다음에 뭘 바를 겁니까? 프리마스크로 헹구고 프리마스크로 샴푸 후에 바로 지금 헹구고요. 바로 나왔습니다. 나오고 지금 저희 그 열 보호제인 프리발라가 지금 발려질 건데 충분히 좀 흔들어 가지고 바를게요. 보통 어떤 분들은 젖은 상태에서 말리고 프리발라를 바르고 이러는데 오늘은 바로 저는 물기가 조금 제거된 후에 바로 바릅니다. 예, 그리고 좀 제거하는 모션을 취하겠습니다. 예. 자,
물기를 조금 제거해 주시고요. 하면서 드라이어로 샤샤샤까지만 합니다. 예. 자, 물기를 타올로 짜가지고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만 타올로 물기를 제거했습니다. 바로 프리발라를 갖다가 바르겠습니다. 자, 프리발라 10번 보호제죠. 자, 모발에 충분한 양을 제가 젖었을 때 바르는 이유도 흡수가 충분하게 되기 위함이기 때문에 젖은 모발에 바르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건조를 조금 더 할게요. 뭐가 있냐면 이게 처음과 끝이 수분이 똑같아요. 뿌리 발라지는 그분이에요. 이 심하고 맨 마지막에 끝에 많이 들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모르칸 오일을 아 그런 기름은 비가지 마. 그게 전혀 틀린 거죠? 저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피부실까? 자, 네이프 쪽이 좀 짧죠? 여기는 이제 16mm로 진행될 예정인데, 짧은 모발이기 때문에, 거의 뭐 뿌리 가까이까지 그 와인딩이 될 것 같아요. 자, 시술 들어가겠습니다. 시술에 도구, 시술 들어갔습니다. 잠깐만요. 땡큐. 자, 아이롱 미리수 오늘은 반복적으로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지금 하는 스타일이 어떤 것이라도 반복적으로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밑에 섹션을 갖다 조금 탔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할 그 아이롱은 원건 그레이트 16mm, 18mm, 20mm 세 개가 사용될 예정이고요. 현재는 지금 단종된 모델입니다. 자, 네이프가 짧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수분이 완전히 건조가 안 됐습니다. 웬만한 모발들 같으면 이 정도 그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열기구가 닿게 되면 분명히 타는 느낌이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지금 프리발라를 갖다 좀 발랐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되는 걸 이제 눈으로 확인하실 겁니다. 자, 짧게 됐던 머리이기 때문에 안쪽까지 진행될 겁니다. 자, 뜨겁지 않으시죠? 수분감이 이 정도 있는데 지직거리거나 타는 느낌이 지금 없어요. 현재 지금 원건 아이론 16mm 그레이트 9형이 지금 사용되고 있고요. 끝까지 뭐 한 바퀴 정도도 안 말릴 수도 있고요. 자, 보통 이제 요 정도 들어가면은 우리가 그 바디펌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어떤 분들 하시는 거 보면은 바깥 마름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깥 마름으로 한다는 거는 앞마름보다 상당히 많이 힘들고요. 뿌리 부분 살리는 것도 상당히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어려운 시술 방법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조금만 더 숙이세요. 빈셋을 내가 어디다 다 저기다 안에다 귀한 보낸 것 같아. 안에다가. 안에 저기 안에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반을 설명 끝나고 지금 뿌리러 갑니다. 알겠죠? 절반만에만 최선을 다해서 숙여서 오시면 됩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섹션을 갖다 타고요. 자, 다시 16mm로 2단 정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자, 수분이 지금 날아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시죠? 자,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바디펌이 원래 가장 이쁜 길이가 목선 단발하고 밖으로 어깨 정도 걸리는 머리도 상당히 이쁜데 이렇게 약간 그 타이트한 느낌도 상당히 이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18mm가 한번 들어볼게요. 자, 18mm로 세 번째 와인딩 진행하겠습니다. 나중에 저쪽 분이 반 끝나고 나서 촬영하니까 저쪽 갈때 오늘 충격입니다. 네. 자, 중간 허리 부분 좀 잡았습니다. 자, 다시 와인딩이 들어가죠. 자, 처음에 강하게 한 컬 넣고요. 수분이 좀 어느 정도 날아간 다음에 한번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모발이 좀 짧은 단계로 길이감에 의한 어떤 테크닉적인 부분은 여기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바퀴 정도 다시 들어가서 수분이 날아갑니다. 보통 그 기존의 아이롱은 뜸 수분의 어떤 간격이라든가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했는데 프리발라를 바른 후의 열펌은 좀 그 과정이 좀 많이 생략되고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긴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섹션의 길이가 넓고 모발이 좀 넓게 좀 퍼지죠. 조금 더 모아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네이프 이어 포인트 이후에 이 머리는 지금 이런 상태로 와인딩이 안 되고 삼각형으로 세 섹션으로 나눠 가지고 올라갈 것입니다. 밑쪽이 좀 넓기 때문에 그런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자, 이쪽도 폭이 조금 넓네요. 자, 위로 올라갈수록 길이감이 조금 나오면서 그 아이롱 회전되는 그 모발의 양이 좀 더 많아지고 있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수분감이 날아갔는데도 이 촉촉한 느낌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우리는 아이롱을 전에 하셨던 분들은 충분하게 수분이 마르지 않으면은 컬감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수분감이 남아 있어야만 더 촉촉한 결감을 갖다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지금 바디펌을 한번 시술했던 모발인데 오늘 좀 만져보니까 순 양이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바디펌은 미용실에서 고객들한테 많이 하시나요?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일반 컬보다 조금 더 많이 하는 편이고 C컬, S컬 같은 바디펌 어느 정도 많이 하시나요? S컬보다 C컬이 많습니다. 좀 지역적 특성도 있고 바디펌 C컬 위주가 많고요. 미디움 단발 또는 어깨 정도 올라오는 머리들이 가장 많습니다. 사실 롱헤어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펌을 했을 때 오랫동안 유지가 되기 때문에 회전되는 어떤 부분이 좀 짧다고 보셔야 돼요. 짧은 머리 분들보다. 언제 온도는 지금 몇 도로 시술하고 계신가요? 자, 평균 130도 정도 둡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레이트 원권 아이롱이 타 기종보다 조금 온도가 센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다른 아이롱으로 하게 되면은 요 기종보다 온도가 약간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됐습니다. 자, 다시 자, 올라가는 그 머리 수에 따라서 한 컬 반 정도 말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조금 더 길어지는 회전력이 나오겠습니다. 수분하고 뜸은 모발 안에 많이 남아 있고요. 이 아이롱 습식 아이롱 프리발라를 발랐기 때문에 빠른 건조가 되지 않는 것이 장점이고요. 겉으로 봤을 때 컬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아마추어 분들이 보면 식별하기 힘들 정도로 컬의 모양 형태가 강하게 형성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섹션을 조금 지금 가늘게 타가지고 올라가고 있죠. 위쪽으로 가도 밑쪽 모량 못지않게 지금 모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모량이 많기 때문에 섹션을 조금 더 좁게 타가지고 시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레이트 원권 아이롱의 특징이
지금 기존에 요즘 나와 있는 아이롱보다 요 폭의 미리수가 좀 좁아요. 좁기 때문에 긴 머리 아니고서는 짧은 머리 같은 경우는 섹션을 너무 넓게 잡으면 바깥으로 빠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요 단까지만 18mm로 되고요. 위에 마무리 단은 20mm로 좀 사용이 될 겁니다. 바디펌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컬에 대한 부분, 요즘에는 젊은 아가씨들이나 20대 분들이 컬에 대한 어떤 저항성이 조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컬이라 그러면 무조건 S컬이라는 어떤 고정된 관념이 있었죠. 지금은 그런 관념이 많이 없어진 것 같은 게 사실입니다. C컬만 해도 또는 아웃컬만 해도 충분히 이쁜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20mm 하도록 할게요. 자, 20mm 느낌은 18mm보다 두께감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굵은 컬 느낌이 나올 거예요. 자, 마지막 섹션인데도 제가 섹션을 갖다 좀 좁게 타고 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인딩 숫자는 한 바퀴 반에서 한 바퀴 정도. 자, 수분이 많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쪽에 와인딩 끝나고 이쪽엔 촬영을 안 하거든. 예. 그때 이야기 많이 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나중에 전체 와인딩 마무리 상태 촬영할 거니까 와이링 됐던 부분도 한 번 더 만져주고요. 예. 자, 뒤쪽 맨 위에 머리. 섹션 폭은 지금 작은데 모량이나 모발 굵기가 많기 때문에 같은 그 방법으로 지금 시술이 됩니다. 자, 예전에는 그 아이롱의 온도도 고온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짧은 타임에 그 아이롱을 갖다 빼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만큼 그 S컬을 그 원하셨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강하게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꼭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잠깐만. 아이롱 펌을 왜 하냐고 그 묻는 우리 그 주변 지인 원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희 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집에 얼마 전에 그 오래된 쇠 소파가 하나 있었어요. 쇠 소파가 하나 있었는데 집이 좁아가지고 그걸 치우려고 오래됐기 때문에 바깥으로 들고 나갔거든요. 바깥으로 들고 나가서 앞에 있는 그 폐 고물상. 저거 상자 가져가도 돼요? 괜찮습니다. 고물상이 있었는데 그 쇠를 갖다 가져가서 무게를 달아보니까 키로수로 25kg 정도 나오는 쇠뭉치 소파였어요. 근데 키로당 한 200원 미만 꼴로 나오겠더라고요. 처분한 거 보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쇠의 가치가 킬로그램당 200원 정도 되는데 1kg의 쇠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뭐 할 거 많죠. 1kg의 쇠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중에 우리 가위를 만드는데 한 1kg, 2kg 정도 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쇠는 200원인데 가위는 한 300만 원. 또 거기 어떤 무브먼트나 정밀함이 가미가 되면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가치 있는 제품으로 또 탄생이 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타 미용실의 원장님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격에 대한 부분을 타 매장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디테일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정밀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남에게 그런 전달되는 부분이 조금 더 강하게 어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두 번째 20mm 와인딩을 할게요. 폭이 좀 넓은데, 자, 다 부시고 다니세요. 자, 그리고 제가 그 타켓에서, 미용인들한테, 미용인이 이제 그 아이롱 폼을 갖다 입문하셨거나 아니면 관심이 있는 분들 대상으로 보시면은 좋으실 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들 중에 이걸 갖다 시작하기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예를 한번 드려 볼게요. 이것도 얼마 전인데, 수영장에 다니시는 우리 어머니 고객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10년 정도 그 수영을 하셨어요. 10년 정도 수영을 하셨는데, 뭐 하실 줄 아냐고 하면 자유형밖에 못 하세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수영장 가셔가지고, 중학교 학생이 수영을 너무 잘하더래요. 왜 학생한테 얼마나 했냐 그랬더니 2년을 했대요. 2년을 했는데, 자유형, 접영, 배영, 뭐 버터플라이 못하는 게 없이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학교에서 수영을 전공으로 하냐니까 수영 선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어머니가 그 학생한테 어떻게 하면 수영을 잘 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학생의 대답은 의외로 좀 간단하게 나왔죠. 매일 하면 된다고. 10년이 되신 이 어머니는 10년 동안 매일 수영장에 나오시질 않았죠. 한 3개월 하다가 한 1년 쉬고, 또 몇 개월 하다가 또 몇 개월 쉬고. 자, 그런 식으로는 습득이 안 됐던 거죠. 이 학생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2년 동안 끊임없이 수영장에 나와서 연습을 했었던 친구입니다. 오히려 방법은 단순한 데 있을지 몰라요. 반복되는 일이지만은 얼마만큼 집중을 해가지고 그 작업에 몰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것들의 완성도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모발이 조금 기니까 와인딩하기 조금 더 편하네요. 어차피 컬감을 지금 강하게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손으로 만져도 수분감이 남아 있는데 그렇게 뜨겁지 않습니다. 자, 옆머리 거의 그 위쪽으로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18mm하고 20mm 갖다 써도 되는데 20mm하고 18mm는 조금 큰 차이가 있어요. 1, 2mm 미리수라고 하더라도 모발에 들어갔을 때는 뭐 연화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지만은 직경의 크기가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주로 바디펌에 많이 사용되는 미리수가 18mm, 20mm, 네이프는 짧으면 16mm 들어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18mm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죠.
쭉. 자, 탑조각 머리는 이 모량이 중간이나 뒤쪽이나 앞쪽이나 굉장히 고르게 지금 나 있어요. 모량이 두껍고 앞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는 머리죠. 자, 컬이 조금이라도 강하게 형성이 되게 되면은 조금 타이트하게 올라갈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바디펌 길이를 목선 짧은 길이로 잡은 이유가 고객님 턱선이 얼굴형이 작아가지고 턱선이 굉장히 좀 짧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그 라인을 따라가다 보니까 조금 타이트한 단발 모양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위쪽 탑 쪽 지금 남기고 있어요. 자, 따라와서 한 바퀴 반 정도 다시 들어갑니다. 자, 와인딩이 다 끝난 어느 정도 하시는 아이롱 미용인들은 연엇 보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약액에 대한 어떤 그 기초적인 메커니즘을 꼭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기기만 다룬다고 한다고 해서 아이롱이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1차적인 어떤 부분의 완성. 아까 제가 운전면허 얘기를 들었지만은 운전면허 따가지고 아직 그 1, 2년 안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부터 하실 거는 정말 이제 정말 운전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됐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머리가 뭐 끝에 있잖아요. 자, 잠깐만요. 예. 이상 사이드 와인딩이 모두 끝났습니다만 보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합니다. 이쪽은 어떻게 들어갈 거지? 요거는 이제 볼륨 매직으로 들어갈 거예요. 요거는 이제 끝난 맨 걸로. 마지막에 하지 뭐 그럼 요거. 예, 그렇죠. 요 나도 저쪽 나머지 들어갈까? 예. 자, 스카트 해주시고 셋. 전체 와인딩이 지금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앞머리인데 앞머리는 지금 모근에 의해서 벌어진 건 아니고요. 약 바르는 과정에서 말리면서 앞쪽이 약간 벌어졌죠. 모근을 약간 정리를 한 다음에 볼륨 매직으로 살짝만 볼륨감을 넣겠습니다. 자, 여기에 사용될 아이롱은 4mm짜리 원권 아이롱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잠깐만요. 하시면 하세요. 원권이라고 했어. 내가 손권이라고 그랬는데? 아, 발음은. 성권이라고 다시 하죠. 자, 지금 사용될 밀은 아이롱을 자, 예. 이야기합니다. 예. 지금 사용될 밀은 자, 지금 사용될 그 아이롱의 미리수는 4mm 손권으로 이용을 할 겁니다. 자, 뿌리감이 이렇게 좀 벌어져 있는데 약간 교정을 할게요. 교정의 방법에 대해서는 예, 교정은 지금 양쪽으로 벌어진 머리에 뿌리감을 잡아가지고 꺾는 방법이 아니고요. 살짝 모량만, 뿌리 모량만 살짝 이동을 해가지고 좌우로 틀어가지고 앞쪽으로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방법은 지금 요 시술 말고도요. 뿌리감이 가마가 생겨가지고 소용돌이가 생겼거나 그런 머리 수정에도 사용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잠깐 그 교정을 했는데 모량이 많이 돌아왔죠. 원래 모근이 지금 벌어진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쉽게 되죠. 자, 이쪽에도 살짝 앞쪽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자, 이쪽도 자, 이렇게 지금 수분에 의해서 벌어진 머리입니다. 자, 뿌리감을 좌우로 살짝만 당겨가지고 자, 모량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위쪽도 역시 좀 벌어져 있죠. 자, 뿌리감이 방사선으로 이렇게 모발에 따라서 지금 나 있는데 그 모발을 가운데 쪽으로 좀 돌려놓는 그런 역할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용된 그 4mm 아이롱은 지금 열 온도가 130도 정도, 140도 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뿌리감 다시 잡아가지고 소프트하게 잡아가지고 1초 이상 머물러 있는 상태로 꺾게 되면 바로 꺾이기 때문에 살짝씩만 뿌리감만 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뿌리 이동을 한 후에 끝컬은 볼륨 매직기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볼륨 매직도 마찬가지 온도는 똑같이 갑니다. 예. 자, 볼륨 매직기의 온도도 140도로 지금 이루어져 있고요. 타원형으로 이루어진 볼륨 전용 매직기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때는 앞머리가 지나치게 뜨지 않게 뿌리 쪽 볼륨은 크게 잡지 않습니다. 밑에 컬감만 살짝만 형성합니다. 여기는 지금 모발이 마른 것 같은데 수분을 뿌리지 않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프리발라가 앞쪽에도 들어갔기 때문에 없는 것 같지만 수분량이 있기 때문에 컬이 나옵니다. 자, 진행을 하고 있죠. 끝에까지 쭉 당겨가지고 컬을 만들어줬습니다. 뿌리 부분을 지나치게 살리려고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경우에는 잠시 멈춰 있는 그 순간에도 모발에 데미지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살짝 훑는다는 느낌으로 볼륨 매직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위쪽에 있는 머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당겨 주시면 돼요. 자, 마무리는 항상 같이 일정하게 나올 수 있게 매직기를 당겨 주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컬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좌측 위까지 컬을 갖다 지금 만들고 있죠. 앞쪽은 어떻게 보면은 전체 모양이 50% 정도 이상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앞머리의 비중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앞머리 커트 요금이 따로 있는 것도 뭐 우리나라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앞머리 중요한 부분을 생각할 때는 전체 커트 요금을 갖다 줘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 전체 요금 얼굴 의자를 돌립니다. 예. 의자를 돌려야 됩니다. 아 예. 이쪽을 아래 이쪽으로. 이쪽으로 똑같은 위치에 가세요. 이쪽으로. 이쪽. 아저씨 조금만. 자, 우측 뿌리감 형태도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긴 한데 지나치게 열을 갖다가 오래 잡는 행위를 하게 되면 뿌리가 꺾이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은 표가 나지 않아요. 다음에 볼륨 매직을 하거나 그 시기가 돌아오면은 그쪽 탄 부분은 유난히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작고 빠른 시간 내에 훑는 그런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로 마찬가지고요. 마무리로 이제 위쪽 정리하겠습니다. 자, 아직도 모발이 수분이 남아 있다는 게 기임이 계속 나오죠. 수분감이 좀 날아가는 느낌이 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분이 다 마르지 않았다는 게 여기 눈으로 봐도 표시가 좀 나죠. 자, 앞머리 마지막으로 위에 잡고 훑어내리겠습니다. 자, 이상 앞머리 시술까지 다 완료가 끝났습니다. 자, 모든 와인딩이 다 끝났습니다. 근데 그 중앙에 있었던 거 많이 하고 이거 맞는데 이렇게 그 중앙에 이렇게 커트가 들어갔을 때 디테일 커트 자체가 왜 그러냐? 왼손 오른손 차지 왜 그런지 아니? 그거 가위 면 때문에 면 때문에 면 때문에 가위가 역신부가 중앙금각 역신을 갖고 왜 어려 갖고 용기만 버리는 것도 있고 반대 뒤로 왜? 중화제가 튀어든 거 나무가 반대 치는 거 아니야? 그왜 공부할 때 있잖아. 고무공 이렇게 풀리고 안 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그게 이제 뭐 화장품 위에 쓸 수 있는 풀리가 넣어준대요.
이렇게 분무가 너무 찌찌찌 나오잖아. 대신에 뭐 같은 경우 미끌미끌하겠지. 대신 직감이 좋지. 통화한 다음에. 그래갖고 그런 말이 있었고 이번에는 자기 머리를 빼고 디매치 콘을 넣은 거야. 그거도 마찬가지로 질감도 좋다. 손님 집에 와서 까먹어. 질감이 좋게 그걸 또 바꾼 거야. 그게 분무가 돼. 여기 거 생거 찍고 빗불 거 찍고. 조금만 써 왜? 자, 고개 숙여. 안 돼, 먹나 안 돼. 미안해. 자, 돌. 하고 있어. 자, 두개 먹어봤다. 빈 속에 그냥 이거만 샀다. 인상적으로 웃으면 안 돼. 자, 같이 한번 써봐. 자, 현철. 같이. 동생 좀. 야, 진짜 누가 진짜 따로 국밥이다. 자, 현철. 자, 하나, 둘, 셋. 자, 다시. 네. 하나, 둘, 셋. 오케이. 갑자기 왜 니온을 어쩌라고. 올라가는 거. 그냥 조용히 아, 근데 머리 들어가는데 왜 그런 거 갑자기. 자, 나중에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예. 중화하고 난 다음에 젖은 상태만 보여주고 예.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해서 조금 찍다 나중에 마무리 딱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공을 딱 찍습니다. 예. 자, 중화 시간이 뭐 한 5분만 지나도 됩니다. 제가 5분짜리 중화입니다. 그래요? 자, 하나, 자, 중화 시간이 끝나고 방치 시간이 끝나고 까물어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중화 시간이 지금 마무리가 됐고요. 샴푸 후 다시 한번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제 샴푸가 끝나가지고 모발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컬이 뭐 물기에 젖어 있는데도 컬력이 어느 정도 나오죠. 열펌의 특성상 모발이 말리면서 좀 더 볼륨감 있는 그런 모양을 갖다 줄 거예요. 자, 일단 한번 말려보겠습니다. 그냥 모델 좀 숙이고 안에 좀 예. 올려버립니다. 자, 안쪽에 이렇게 컬감이 형성이 돼 있죠. 젖은 머리의 어떤 특성은 처지기 마련인데 이 정도 컬이 있다는 것은 모량이 좀 마른다면은 볼륨감이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바닥에 나한테 보이게 들어. 자, 그냥 자, 들어. 짜야지. 짜는 느낌. 쭉쭉 짜. 쭉쭉 짜. 됐어. 됐어. 많이 말이 죽음인데. 그때 못 들어서 많이 먹었네. 향이 거의 비슷하네. 이거. 이거는 딱 젖었을 때 염색머리든 탓색머리든 간에 젖었을 때 되졌을 젖었을 때 바르고 마무리하면은 잘 들어간다. 근데 에센스나 이런 걸 쓰게 되면 나중에 눅눅하지. 때. 오일은 잘못 바르면은 좀 처질 수는 있죠. 그래서 소량만 발라주는 거지. 아, 땡큐. 하이파이파이파이. 나중에 거의 다 말라가고 마무리 다 됐겠죠. 그래. 손질하는 거.
내 거가 말리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아파트 다니면 잘안 날라. 그래, 자, 다시 하나, 둘, 셋. 자, 뿌리를 말릴 때 뿌리감은 젖어 있는 상태로 그냥 말릴 경우에 자국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부분은 흔들어 가지고 빗으로 모발을 자기 방향으로 만들어 주고 말릴 때 더 컬감이 좀 볼륨감도 형성이 될 수 있죠. 한번 말려 들어 볼게요. 뿌리를 충분히 말려 줄 수 있도록 빗으로 흔들어 줍니다. 빗으로 이렇게 흔든다고 해서 컬감이 풀리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려주시면 돼요. 앞머리도 뿌리 쪽을 말리면서 안에 있는 컬감을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브러쉬를 이용해 주시면 좀 더 효과적인 머리를 말릴 수 있죠. 지금 이렇게 하면서 터치면 가버리게 안 되지. 그렇죠. 털면서 밖으로 말려버리면은 컬감이 훨씬 좀 생동감 있게 바깥으로 조금 회전이 되죠. 손으로 말리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컬감을 브러쉬로 유도해서 회전시켜 놓으면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 나올 수 있습니다. 바디펌 후에 제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모발 말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만 숙여주세요. 자, 지금부터 이거 끝나고 잠시 보고 있어요. 5분만 하고. 한 5분만, 한 5분만 시키자고. 5분만 써라. 5분만 써라. 저거 들면 돼요. 조금만 숙여볼까?
이렇게 뒤집어진 거 이렇게 하는 것도 있네. 방향감이 좀, 생동감이 좀 있죠. 바로 일직선으로 뒤집어지는 것보다 약간 흩어지는 느낌. 아저씨, 회장님, 대표님. 자, 이상 바디펌 강의 헤어포에버의 뉴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머리 살짝 머리하니 좀 소개를 조금 더 해줄까요? 잠깐만. 놀드라이. 그렇게 하는 거요? 야 이거 나 이제 비결이 나중에 보스야. 싱글링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걸려오는 아니, 이거 풀면 되잖아, 이거. 배가 다. 아니, 거꾸로 문상을 끌어서 알려. 집에 무한 쓰고 그러고. 유람장 가서